안녕하세요. 저는 2024학년도 수능을 대치 상상미학에서 준비하여 이화여대 조속과에 합격한 이서연이라고 합니다. 저는 국어 언매 2등급 100분위 90, 수학 확통 3등급 100분위 77, 영어 2, 생윤 2, 윤사 3, 한국사 2를 받았고 이화여대 조소전공과 동덕여대 큐레이터학 전공에 최초 합격했습니다. 현역대, 서울대, 이대 조속과에 모두 지원했으나 불합격하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재수를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현역대 그냥 넣었었던 가천대 경영에 합격을 하긴 했는데 경영은 그다지 제가 관심 있는 분야도 아니었을 뿐더러 이대로 조속과를 포기한다면 두고두고 후회하게 될 것 같아 다시 도전해보기로 결정한 것 같아요. 고등학교 2학년 때 친구를 따라 상상미학 국어 단과 수업을 처음 듣게 되었고 자연스럽게 상상미학에서 고3 올라갈 때 윈터스쿨뿐만 아니라 고3 현역 때도 국어, 영어, 수학 단과 등을 들으면서 현역 순 준비를 했었습니다. 재수를 시작할 때도 그동안 상상미학에 쌓여있던 신뢰를 바탕으로 타 학원들과의 고민 없이 바로 등록을 했던 것 같습니다. 다른 과목들도 그렇겠지만 특히 국어는 기출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기출을 반복적으로 풀어냄으로써 평가원이 이런 단어는 어떤 맥락에서 사용하는지 이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말로 설명할 수 없더라도 감각적으로 몸에 익히는 것이 컨디션에 구애받지 않는 국어 성적을 만드는 확실한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재수 초중반에는 마더텅, 문학, 독서, 언매를 모두 구매해 문제를 풀었고 해설지를 하나하나 뜯어보는 습관을 들였습니다. 그 뒤에도 기출, 사설의 구분 없이 풀었던 모든 모의고사에서 똑같이 지문, 문제 분석을 철저하게 했습니다. 막판에는 담임선생님의 조언에 따라 틀린 이유가 무엇인지, 시간 조절에 실패한 이유는 무엇인지 등을 생각해보고 플래너에 적어두어서 다음 시험에서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으려고 노력했습니다. 연계교재는 크게 중요하지 않다고 느껴서 선생님들께서 수업 시간에 해주시는 연계교재 수업을 듣는 것 외에는 별도로 공부하지 않았습니다. 영어는 반영 비율이 크지 않아 성적을 많이 올리기보다는 유지하자는 마음으로 학원에서 보는 단어 시험 준비와 선생님께서 주신 과제만 했던 것 같습니다. 문제를 풀고 왜 틀렸는지 생각하고 넘어갔습니다. 오히려 시간 관리에 더 공을 들였던 것 같습니다. 영어가 저에겐 가장 선생님들께 의존적이었던 과목이었던 것 같고 이렇게만 했는데도 성적이 많이 올라 사설 모의고사에서 1등급도 많이 받았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수능에서는 아쉽게 87점을 받았지만 이것도 현역 때보다 7점이나 상승한 결과라 나름 만족했습니다. 사회탐구도 역시 기출이 가장 중요하다 생각했습니다. 재수를 시작하자마자 탐구 문제를 풀려고 시도하니 이미 많이 까먹은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마더텅을 구매해서 새롭게 시작하는 느낌으로 문제를 풀었고 완전히 감각을 되찾는 데까지 3개월 정도 걸렸던 것 같습니다. 이 이후에는 연계교재를 각각 2번씩 풀며 모르는 선지들을 수첩에 정리해두고 잠깐 공부하기 싫을 때나 식사 시간에 보면서 눈에 익혔던 것 같습니다. 학원에서 제공해주는 시대인재 서바이벌 모의고사나 선생님 개인 모의고사를 푼 뒤에도 헷갈리거나 어려운 선지와 문제는 수첩에 적어두었고 모르는 선지는 무조건 질문했습니다. 저는 질문을 정말 안 하고 혼자 끙끙거리며 해결하는 타입인데 탐구에서만큼은 적극적으로 질문하려고 노력했던 것 같습니다. 시간 관리에서는 윤리 과목 특성상 시간이 부족할 일이 없어서 저는 문제를 2번 이상 풀어내며 실수를 없애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결국 등급은 한 문제씩 틀려서 2, 3이 나왔고 정말 아쉬웠습니다. 저처럼 후회하지 않으시려면 끝까지 붙잡고 늘어지시길 바랍니다. 한국사는 항상 근거 없이 지문에 이 키워드가 선지에 이 키워드가 많이 쓰였을 것 같은데? 라는 감각만으로 풀어왔고 결국 2등급을 받긴 했지만 한국사를 풀고 채점할 때마다 불안한 마음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집중 안 될 때 한국사 인강이라도 미리미리 조금씩 들어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수능 직전에 하는 장유리 선생님 한국사 특강은 꼭 들으시길 바랍니다. 기억에 많이 남았던 것 같습니다. 수능 직전에도 최신 평가원 기출 5회분 정도는 꼭 풀어보고 가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가장 어려웠던 과목은 역시 수학입니다. 고3 때 서울대를 준비하면서 수학을 시작했고 현역 때는 딱 5등급을 받을 정도로만 공부했기 때문에 재수하면서 본격적으로 공부하려고 보니 기초도 너무 부족했고 자신도 없어서 시작 전부터 많이 겁먹은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재수를 시작하면서 다군 홍대 서울 캠퍼스 자율전공을 붙여놓고 서울대를 마음 편하게 보자는 게 목표였기 때문에 차근하게 용기 내어 수학에 도전했던 것 같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수학을 따라가기에도 조금 벅찼습니다. 하지만
처음부터 어려운 문제를 풀겠다는 욕심을 버리고 선생님들께서 시키신 대로 수업과 기본서를 병행하다 보니 금방 기초가 채워져서 그 윗단계로 넘어갈 수 있었습니다. 극복했던 경험이 쌓이고 쌓이면서 용기를 얻은 것도 도움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안 좋은 습관을 버린 것도 수학 실력 향상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저는 항상 수학 문제를 풀릴 때까지 30분이고 1시간이고 붙잡고 있는 습관이 있었는데요. 제 목표는 1등급이 아니었기도 하고 제가 고민하는 문제가 그렇게 긴 시간 고민할 만큼 어려운 문제가 아니었어요. 고민하느라 낭비되는 시간이 아깝다는 사실을 자각하고 나서는 그냥 빠르게 해설지를 보고 다시 풀어보기 시작했는데 이 방식이 제게는 훨씬 빠르게 실력이 늘도록 도와주었던 것 같습니다. 실기를 하면서 수학까지 하기엔 시간이 많이 부족해서 매일 1시간씩 추가로 자습을 했는데 이것도 큰 도움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결과적으로 이번 수능에서 수학을 3등급 받았는데 고3 때 늦게 시작했고 처음에 수업을 따라가기조차 힘들었던 과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상상미학 선생님들과 함께 열심히 노력한 덕분에 성적이 많이 오르게 된 것 같아 너무 감사합니다. 현역 때와 다르게 휴대폰 제출, 등하원과 식사시간 고정, 정해진 수업시간 등 오로지 공부에만 집중할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더 효율적으로 편하게 공부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재수 기간 내내 학원에서 점심, 저녁 모두 도시락을 신청해서 먹었는데요. 메뉴 고르는 시간이나 음식 조리 시간, 이동 시간 등등 나가서 식사할 때 낭비되는 시간이 절약되어서 더 타이트하게 공부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또 규칙적인 생활 습관에 내 몸이 길들여져서 체력 관리에도 도움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원래는 틀리는 문제 하나하나마다 작년과 똑같으면 어떡하지 하는 불안함에 크게 동요했었는데요. 매주 모의고사를 보게 되는 파이널 기간에 제 시험 등수가 일정해지는 것을 느끼면서 점차 멘탈이 튼튼해졌던 것 같습니다. 점수는 오르락내리락 할 수 있지만 결국 수능은 상대평가라는 거, 그리고 내가 어려웠다면 모두에게 어려웠을 거라는 걸 완전히 받아들이고 나서는 시험을 볼 때도 크게 긴장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결국 수능장에서도 거의 긴장하지 않고 편안하게 시험을 치렀습니다. 만약 나의 불안한 성적 때문에 너무 힘드시다면 저녁 시간에 잠시 혼자 산책하며 본인의 실제 위치를 객관적으로 파악해 보려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느껴지지 않을지라도 전체적인 흐름을 바라본다면 분명 늘고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믿어야 합니다. 수능은 결국에는 하는 만큼 나오는 시험이라고 생각합니다. 수많은 평가원, 교육청, 사설 모의고사들을 보다 보면 어떠한 성적의 흐름과 수준이 보일 겁니다. 저는 수능 성적이 이전까지의 모의고사 흐름에서 크게 벗어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수능도 그냥 수많은 모의고사들 중 하나라고 생각하고 편안한 마음으로 응시한다면 최고의 결과까지는 아니더라도 괜찮은 결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휴대폰도 제출하고 매일 답답한 실내에 갇혀 공부만 하느라 많이 힘드시겠지만 그 순간들을 견뎌내신다면 좋은 결과 얻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혹여나 결과가 좋지 않더라도 최선을 다했던 경험이 앞으로의 인생에 큰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그 당시에는 학원 시스템과 그걸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셨던 선생님들께 불만도 있었는데 돌이켜보면 그렇게 해주셨기 때문에 후회 없이 한 해를 보냈던 것 같습니다. 말도 안 되는 질문들도 다 받아주시고 한 해 동안 학생들만큼이나 애쓰셨던 선생님들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상상미학은 에스컬레이터다. 대입은 결국 자기와의 싸움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만약 제가 상상미학을 안 다니고 혼자서 공부했더라도 어떤 결과였을지는 모르지만 뭔가 성과를 이뤄내긴 했을 겁니다. 하지만 상상미학에 다니면서 제가 원했던 목표를 이뤄내는 시간을 많이 단축할 수 있던 것 같아서 상상미학이란 제게 있어 내가 원하는 목표까지 더 빠르게 올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에스컬레이터와 같다고 생각합니다.